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름 돋는 두 얼굴에 가면 인간, 겉으로는 천사, 속으로는 악마. 더 이상 그들의 연기에 속아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가면 쓴 인간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멘탈과 인생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1.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왜 힘들까요? 혹시 주변에선 천사 같은데 뒤돌아서면 돌변하는 사람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믿었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자존감까지 떨어뜨리고 세상을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지 그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면형입니다. 회사의 인사력이 말레빈 김대리. 처음엔 얼마나 살갑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어머, 수진 씨, 오늘 스타일 너무 예쁜데요. 역시 센스가 남달라.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죠. 그런데 커피 한잔 하러 탕비실에 갔다가 맙소사 김대리가 다른 동료들과 제 뒷담화를 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 씨, 걔는 너무 튀려고 하는 게 문제야. 옷도 맨날 야하게 입고 다니고 문제야 문제. 완전 반전 드라마죠. 이럴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솔직히 멘탈이 와장창 깨지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나를 싫어하는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밤잠까지 설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에 속지 마세요.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은 감사히 받되 너무 깊이 믿지는 마세요. 중요한 건 자신의 업무 능력을 키우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회주의형입니다. 박민혁은 명문대 졸업 후 누구나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뛰어난 머리와 센스, 그리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입사 초부터 주목받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기회 포착 능력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민혁은 경쟁 PT에서 팀장의 아이디어를 실적 훔쳐 자신의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팀장은 분노했지만 민혁의 발표는 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다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민혁은 팀장의 질책을 가볍게 무시하며 자신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승진을 앞둔 시점, 민혁은 경쟁자였던 동기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동기의 비리를 회사에 제보했고 동기는 좌천되었습니다. 민혁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손쉽게 승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의 양심은 잠시 찔렸지만 어차피 경쟁 사회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 기회가 주어지자 민혁은 사내 정치 라인을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그는 핵심 임원에게 아부하며 환심을 샀고 결국 경쟁자들을 제치고 해외 파견의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아닌 줄타기로 성공을 쟁취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민혁은 승승장구하며 고위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 하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권력과 돈을 보고 접근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 민혁에게 피해를 입었던 동료들이 그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여론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혁은 과거 자신의 선택들을 후회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동료들과 협력했다면 더 행복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기회주의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민혁은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거지?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잃지 않는 성공을 응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정 미숙형입니다. 김수현은 어릴 적부터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부모님은 엄격했고 수연이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착한 아이는 울지 않아 괜히 투정 부리지 마라며 억눌렀습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창 시절 수연은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친구들을 대했습니다. 속으로는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을 드러내기 어려워했고 늘 가면을 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망치거나 친구와 다툰 날에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지만 밤에는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수연은 꼼꼼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동료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사겼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를 연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은 연애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고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연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해했고 결국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에 서툰 걸까 자책하며 더욱 자신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랫동안 울고 말았습니다. 수연은 용기를 내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수연의 감정 미숙함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연애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수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수연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효과적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단계, 거리두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업무적인 관계라면 필요한 대화만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감정 소모 줄이기. 그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단호한 태도 유지. 부당한 부탁이나 요구에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거절할 때는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중심으로 생활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보세요. 오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거리 두기, 감정 소모 줄이기, 단호한 태도 유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입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